공부 잘하는 아이 엄마와는 좀 다른 특징이 평범한 집에서 그나마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게 의대야. 다른 건 요즘 택도 사실 쥐 잡아먹은 것처럼 화장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셨다. 아니면 그걸로 다른 거 한다고 네 인생이 크게 달라지니? 안녕하세요. 목동 왕언니입니다. 자녀 입시에 성공한 엄마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이마다 다르고 엄마마다 달라서 케바케다? 아니요. 적어도 제 주위 분들은 다른 분들과 확연히 차이나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중 두 분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신데요. 한 분은 저희 큰애 의대 진학에 일조하신 분이시고, 한 분은 정말 힘들 때 실질적인 조언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세요. 제 인생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시죠. 얼른 만나러 가볼게요. 주위에 입시에 성공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서의 보내신 분들, 서울대 자전, 고대 공대 보내신 분, 서울대 경영, 홍대 미대 보내신 분, 고대 의대 보내신 분, Y대, H대, I대, 의대, C대, J대, 치대, 카이스트 등등 꼽자면 너무너무 많아요. 자녀 입시에 성공하신 분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 엄마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 교육열이 높아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일 거예요. 교육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입시에 대한 지식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계속 새로운 정보를 찾고 이 정보가 내 아이에게 맞을지 어떨지 고민하시더라고요. 이미 많이 알고 있음에도 입시 설명에 더 열심히 다니시고 입시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고요. 진짜 웬만한 입시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큰애가 고등학생이던 때 저희 멘토이신 분과 커피를 마시다가 핸드폰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핸드폰 바탕화면에 폴더별로 아이 입시 관련 사이트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처, 입시 카페, 고등학교 홈페이지, 입시 칼럼, 입시 방송 등등. 이걸 다 폴더별로 구분해 두셨더라고요. 이분과 함께 처음으로 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가봤고요. 이 계기로 저도 입시라는 분야에 조금 눈뜨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땡땡 엄마 의대 준비해봐. 할 수 있어. 평범한 집에서 그나마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게 의대야. 다른 건 요즘 택도 없다? 그러시면서 매번 저한테 말씀해 주신 덕분에 마음 한구석에라도 의대 진로에 대해 담아뒀던 것 같아요. 글쎄 이분은 자격증을 따셔서 요즘 재취업에 성공하셨어요. 몇 달 만에 딸 수 있는 자격증도 아니고 젊은 애들도 힘든데 저희 나이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아드님과 같이 병원을 운영하시려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열정 만렙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 인생 멘토맘이세요. 굉장하죠? 두 번째, 아이에 대해 잘 알고 계세요. 아이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큰아이는 이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는 이런 성향이라 저렇게 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이를 굉장히 잘 꼬십니다. 큰애를 서울대 경영에 보내신 분 둘째 이야기인데요. 성실한 첫째에 비해 둘째는 공부는 안중에도 없고 짧은 똥꼬치마에 화장은 또 엄청 진하게 하고 다닌다고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미술을 전공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아이를 꼬셨대요. 화장하는 걸 보니 색의 감각이 좀 있는 것 같더라. 미술을 전공해 보는 건 어때? 하고 말이죠. 사실 쥐 잡아먹은 것처럼 화장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셨대요. 중학생이 화장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홍익대 미대에 갔어요. 와, 이런 엄마 정말 멋지죠? 본받아야 할 텐데요. 세 번째, 남 신경 쓰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위에서 극성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는 뒷담화에도 끄떡없어요. 한 번은 제가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답변은 한 달에 땡땡 정도 드니? 1년이면 땡땡이지? 너 그것 가지고 뭐 할래?
그걸로 집을 살 수 있니? 아니면 그걸로 다른 거 한다고 네 인생이 크게 달라지니? 그냥 학원비로 써! 하시더라고요. 와, 그때의 충격이란. 과도한 사교육비는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비는 정해진 시기가 아니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때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겠죠. 또 한 가지 방향을 정하면 추진력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알아보시고 학원 옮기는 건 당연하고 전학을 결정하시고 추진하시는 것도 봤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요. 근데 반대이신 분들은 동네 친한 언니, 동생 눈치를 왜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시켰어. 인간관계도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학원 안 보낸다고 하신 분 알고 보면 과외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또 동네 언니 말은 왜 그렇게 잘 들으시는지. 그 엄마가 학원 바꾸라고 하면 또 바꿔요. 알고 보면 그 엄마가 그 학원 관계자인 거 아니죠? 네 번째, 조언이 구체적이에요. 뭔가에 대해 물어보면 뜬구름 잡는 조언보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주실 때가 많았어요. 가령 과탐에 대해 고민하면 땡땡이는 이런 성향이니까 대형 학원보다는 소규모 학원에 보내. 내가 생물은 원하면 추천해 줄게. 꼼꼼하고 빡세게 공부시키는 데 있어. 하시는 거죠. 물론 저희 아이를 잘 아니까 이렇게 조언하실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라든가 애를 믿고 기다려보라 같은 모범 정답 같은 조언보다는 실수 많은 땡땡이한테는 이런 거 풀려봐라. 내 자식 나도 못 믿는다. 핸드폰 12시에 꼭 뺏어. 그런 건 학원보다는 과외를 알아봐라.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기타 공통점으로는 겸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서울대 의대에 보내신 분도 왜 그렇게 겸손하신지. 이 정도 레벨이면 좀 잘난 척해도 인정 아닙니까? 물론 예외이신 분도 있어요. 입시하면서 반만 해줬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배울 건 1도 없는 케이스인데 본인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이 경우는 그냥 자식이 잘난 게 아닐까요? 근데 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밥을 아주 맛있게 해주셨나? 간혹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아이가 알아서 잘하는, 자기 자식 천재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뭐 이런 분은 패스할게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저희 집만 그렇다고요? 자녀분이 천재시군요. 중간엔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